자, 삼각함수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죠? 이 내용은 개념원리 수학 1 두 번째 파트 삼각함수 파트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알겠죠? 네, 당연히 개념원리에 나와 있는 내용과 많은 부분들이 차이가 있을 거니까 동영상을 참고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 단어는 이름이 뭐예요? 함수죠. 함수는 어디다가 표현해요? 관계니까. x와 y의 관계니까. 어디다 표현하는데 함수는? 이름 말할 거야 이제 진짜로. 학교 이름 다 말해볼 거야. 어? 힘 빼지게. 좌표 평면에 표현하잖아요. 관계니까.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이 있는 좌표 평면에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함수는 좌표 평면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각함수도 좌표 평면에 표현해야 되겠지. 그렇잖아. 그러면 삼각함수도 좌표 평면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각도 좌표 평면에 표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이제 각을 우리가 어디서 표현하는 걸 주로 연습하겠다는 거야.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는 걸 주로 연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좀 좋다.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을 말을 할 때, 그치? 각도기 써본 사람이 있어요? 각도기 써본 사람이 있어요? 뭐 안 써본 사람 없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각도기 읽을 때 막 중간에 대충 잘라서 읽니? 절대 아니지. 우리가 각도기를 사용할 때 밑에 눈금 맞춰서 읽는 거 알지? 그 가운데 있는 점하고 어떤 눈금 이렇게 쭉 맞춰가지고 읽는 거 알죠? 그때 이 중심과 이 기준이 되는 선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각을 읽을 수 있잖아. 좌표 평면에 있는 각도 마찬가지인 거야. 좌표 평면의 각을 내가 표현할 때는 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의 양의 방향 이 선을 우리가 기준선으로 해.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이 되는 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준선이라고 해서 준선이라고 불러요. 앞에 기자 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기준선이라고 말해도 돼. 이걸 기준으로 각을 읽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막 여기서 출발해서 몇 도 이렇게 안 읽겠다 이거야. 각을 읽을 때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x축의 양의 방향이 이 선을 기준선으로 놓고 각을 읽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선 위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각을 읽을 때는. 이게 기본이야. 두 번째.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을 읽을 때는 양의 각, 즉 플러스 각을 얘기하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시계가 돌죠? 시계 방향으로 읽어줄 때는 각을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이게 기준선이니까 이 기준선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읽을까 이쪽으로 읽을까 이렇게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방향이 두 방향이잖아.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각을 읽으면 플러스 양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을 때는 음각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양각인가 음각인가가 이제 정해져 있죠. 어느 방향으로 읽었냐가 양이냐 음이냐 이게 결정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지? 근데 각은 반드시 두 개의 직선이 만나야 된다 했잖아. 그럼 나머지 한 직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동경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선의 이름이 동경인 거야. 동경이 뭐야? 물어보면 선이야, 선. 어떤 선의 이름이죠? 좌표 평면에서 각을 표현할 때 기준이 되는 선 말고 다른 하나의 선이 바로 동경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면 기준선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동경만 바뀌는 거야. 동경만 변하는 거야.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 각을 표현할 때, 자, 이제 우리 상상을 하는 거야. 이 선, 이게 시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바늘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선이 이렇게 몇 바퀴 돌 수도 있잖아요. 그 몇 바퀴 돌고 여기 왔다라고 말하면 각이 360도를 넘을까 안 넘을까요? 당연히 넘겠지. 한 바퀴 오는데 360도고 넘어가면 그거보다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각이 360도보다 크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360도가 각이 끝이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적인 사고방식에서 머무르면 어이씨 한 바퀴 360도 돌면 다시 1도로 다시 출발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기준선은 안 바뀌는 거고 이 동경만 계속 돌아가지고 각을 무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동경이 같다고 해서 각이 같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동경이 같다라는 것은 각을 표현하는 그 기준선 말고 다른 하나의 선의 위치가 같다라는 거지 각이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동경이 같다고 해서 각이 같은 건 아니구나. 그러면 동경이 만약에 같다면 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제 그 다음 넘어가야 되는 거야. 각이 다르니까. 그럼 각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지? 이 다음 미션입니다. 그 다음 미션이 바로 선생님이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었어요.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 다음 미션이에요. 알겠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분명히 얘기했잖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익숙하게 만들겠다고 했죠. 각을 표현하는 게 꼭 좌표 평면에서만 표현되는 게 아니야. 다른 데서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단어 자체가 좌표 함수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 표현되어지는 각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함수 계산을 편하게 하는 각의 표현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각의 표현을 새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함수를 계산하기 편하게 각을 바꾼 거예요. 그런 표현을 지금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이건 먼저 밝히는 거예요, 선생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표현할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 방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주로 계산해야 될 부분이 좌표 평면이다. 좌표 평면에서 삼각함수의 값을 계산해야 된다. 그럼 내가 삼각함수를 계산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각의 표현으로 처음부터 연습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맞는 거죠. 그래서 만든 거야. 알겠지? 자, 지금부터는 이해의 영역이 돼도 되고 이해의 영역이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암기 영역이 돼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외우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이해하는 것도 간단해. 근데 되도록이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좋아. 자, 이런 수업은 지금 이거 하기 어려워요. 하기 쉽겠니? 아니 어렵겠지.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 이거는 교재 내용하고 완전 다르거든. 뭐 용어는 비슷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설명 자체는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다르니까. 교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기준을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알았죠? 이제 갑니다. 삼각함수는 삼각 B의 값을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표현은 y는 fx의 꼴로 표현해요. 이게 독립변수, 종속변수 x일 때 y의 관계를 식으로 말하면 이게 함수라고 해요. 근데 함수의 정의는 다른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함수의 꼴은 이렇습니다. 이때 이 fx가 어떤 식이면 삼각 B를 계산하는 식이면 삼각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fx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른 과정에서는 역함수 다 있어요.
역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함수 다 배워야 되는데 고등과정에서는 그걸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세 개는 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 들어가면 배울 거예요. 근데 일단은 수험 파트에서는 이거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그때 이 옆에 있는 게 각이죠? 사인 옆에 있는 게 각이죠? 그래서 이 각에 따른 사인값. 그죠? 이 각에 따른 코사인 값. 이 각에 따른 탄젠트의 값을 y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sin x 그러면은 sin 함수. y는 코사인 x 그러면 코사인 함수. y는 탄젠트 x 그러면 탄젠트 함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식의 이름이 바뀌지 당연히. 근데 이런 거는 다 삼각비의 값을 함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삼각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각을 표현하는 이 부분에 있는 x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값이 정해지는 거지. 당연하잖아. 각이 정해지면 값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사인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사인은? 코사인은 어떻게 정하는지 코사인은? 탄젠트는 어떻게 정해야 탄젠트가 정의되는 거죠? 이제 모르고 있어요. 그긴 한데 다 눈빛을 봤을 때는 다 안다는 표현이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냥 해줄게요. 아이고 그냥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수학원 파트에서 삼각비를 다시 알려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 어떤 삼각형에? 직각 삼각형이 아니면 삼각비가 없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에서만 삼각비가 있는 거예요. 직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빗변과 높이의 비율, 빗변을 기준으로 높이의 비율을 계산한 게 사인이야. 빗변을 기준으로 밑변의 비율을 계산한 게 빗변을 기준량이 분모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B라는 것은 비율입니다. 비율이 뭐냐면 기준양분의 비교하는 양을 분수로 표현한 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삼각 B도 비율이기 때문에 기준이 있고 비교하는 게 있는 거야.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값은 빗변이 기준이에요. 코사인도 빗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빗변을 기준으로 높이의 비율을 읽으면 사인, 빗변을 기준으로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비율로 만들면 코사인. 탄젠트는 기준이 밑변이에요. 이해돼요? 밑변을 기준으로 높이의 비율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얘가 밑변이야, 얘가 밑변이야? 밑에는 밑변이죠. 땡. 틀렸어. 얘를 옆으로 눕히면 얘가 밑변이 될 텐데.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적응해야 되는 거야. 싸울 거 아니야. 싸울 거 아니야. 빗변은 안 변해. 왜냐면 빗변은 제일 긴 게 빗변이니까 변할 리가 없어. 근데 얘네 둘이 싸울 거야. 야, 내가 빗변할래. 아니야, 내가 빗변할래. 이렇게 싸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둘 다 밑변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밑변이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는 높여야 되지. 자, 여기서 잠깐 상식. 기둥. 우리 사각기둥 한번 해보자. 직육면체 같은 사각기둥. 이 면의 이름이 뭐예요? 밑면이야, 밑면. 이 면의 이름이 뭐야? 쟤도 밑면이야. 왜? 얘는 위에 있는데 윗면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뒤집으면 얘도 밑면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직육면체는 모든 게 밑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구나. 얘네 둘 다 밑면으로 부르는 거예요. 쟤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둘 다 밑변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밑변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 둘 중에 하나는 밑변이고 둘 중에 하나는 높여야 돼. 그래서 그 기준을 누구한테 놓느냐? 각에 둔 거야. 그럼 각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어? 두 개의 선으로 만들어진다 했지. 그래서 선생님이 만약에 이 각을 기준으로 기준 정했다. 내가 기준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이 만나서 각이 생겼잖아. 이 두 개가 기준인 거야. 그 기준이 되는 선이 밑변인 거예요. 당첨!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만약에 이 각이 기준이야. 그럼 어떤 게 밑변이야? 얘가 밑변이야. 그 기준을 정하는 거야. 그럼 누가 대빵이야? 각이 대빵이지. 각에 따라서 내가 기준을 정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각이야. 그래서 각을 먼저 보는 거예요. 각도 안 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 따지면 그 이래는 거야. 알았어? 우와. 나 지금 몇 학년 수업을 하고 있니? 나 미치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제 선생님이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을 좌표 평면에다가 그린다고 생각을 할 거야.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좌표 평면에 그렸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좋아요.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듭 있죠. 자, 좌표 평면에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정할게요. 옮겼어요. 항상 기준이 중요하죠? 바닥에 모여있어요. 이 각을 기준으로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각은 준선을 이용해서 나머지 동경 찾아가지고 각을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각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저렇게 읽었죠? 그때 이 각을 선생님이 만약에 세타라고 표현했다. 세타라고 표현했다. 저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표현했어. 동의합니까? 또 세타가 60분법으로 몇 도라고 돼도 되고 라디안이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 각의 크기가 세타야. 되겠어? 받아들일 수 있어? 있지? 됐다. 그리고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길이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비율을 찾을 수 있으니까. 맞아, 틀려.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 이 길이를 뭐 이렇게 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의 경우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다음에 루트 사용하면 돼. 근데 이제 귀찮잖아. 귀찮지, 그지? 그 귀찮아서 그냥 C라고 할게. C가 뭔지를 알죠? 여기서 C가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자, 이제 잘 들어. 사인 세타는 얼마죠? C, 빗변분의 OP. 그러니까 C분의 B1.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C분의 A율이지. 그럼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 이렇게 나오죠. 기본이죠? 자, 얘하고 합동이라고 해서 얘랑 합동인 직각삼각형을 이사분면에 그렸어. Y축 대칭이 되고.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겠죠?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세타잖아. 합동이니까. 그치? 근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했잖아. 중간에 어디서 잘라가지고 읽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좌표 평면에서 각을 읽을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선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동경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각을 읽을 때는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돼?
이 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야 돼. 이해돼?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이 세타만큼의 크기를 의미하는 이 동경의 각은 실제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걸 연구하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또 3, 4분면에 똑같이 직각삼각형 또 합동이고 또 만들어 놓고 또 이 각을 내가 읽으려고 하는데 저 각을 우리가 세타로 읽으면 안 되잖아. 왜? 출발은 여기서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각을 읽으려면. 그러면 4, 4분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동경이 될 거니까 여기를 세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와야지 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타들은 몇 사분면에 있을 수 있다? 1사분면이나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 각들을 읽는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이 비율은 안 바뀔 거 아니에요. 이 값은 안 바뀌는 거잖아. 똑같은 삼각형인데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바뀌면 되냐? 당연히 안 되지. 이건 바보 같은 거지. 그게 바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똑같은 삼각형인데 비율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만 연습하면 돼? 각만 연습하는 거야. 1사분면의 세타와 똑같은 2사분면의 세타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1사분면의 세타와 똑같은 3사분면의 세타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1사분면의 세타와 똑같은 4사분면의 세타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컴인지 곧 하겠다. 오늘 너무 길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시간 좀 끊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연습하는지 알겠지 이제? 그것까지만 정리하자. 우리가 주로 계산해야 될 게 삼각함수라 해서 삼각함수는 삼각비야.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1사분면의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든 거야. 걔랑 합동인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동경을 체크했더니 동경을 읽을 때는 준선이 1사분면 여기 원점과 양의 x축의 양의 방향이 준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해서 읽어야 되더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동경들을 세타를 의미하는 이 동경들을 실제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만 연습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만 연습하면 무조건 다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세타를 찾기 위한 각을 연습하는 거니까. 되겠어요? 되겠어요? 좋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다. 알겠죠?